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는요. 종목 상담 그리고 시크릿 종목 추천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2부에서 미니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일단 상담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상담부터 저희가 먼저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오늘은 강의 대신에 더욱더 특별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방송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내용 접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4989번 문자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도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성배, 샘플러스 정재훈 원하시는 전문위원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 간편하게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활짝 열려있는 두 분의 개인 톡방도 많이들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방송이 저희 방송 끝나고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샘플러스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왼쪽 상단에 전문가 방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얼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굴 클릭하시면은 바로 무료 방송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참석하시면 또 많은 정보들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10시 30분에 많이들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승재 전문위원 저희 배트맨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베스트 트레이딩맨 중에 함께 하시는 여승재 전문위원 분의 또 무료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 2시부터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제는 계좌 수익의 절대 기준 공개, 알면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신다면 만사형통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02-3153-2664번,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신 다음에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저희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외우기 힘드시다 싶으시다면 카메라로 촬영하신 다음에 앨범에 저장해 두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열어보신 다음에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의 무료 세미나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배트맨 2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일단은 종목 상담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 지금 전화 연결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청자분부터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종목명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슈베타 시스요. 이슈베타 시스. 5,850원에 20%. 5,85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 그래도 적절하게 담으신 것 같은데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8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매수를 하셨나요? 예.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기업이에요. 그죠? 예. PCB 업체인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이 좀 적자였었어요. 2년 연속 적자였는데 올해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이미 한 차례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는데, 우선 좀 박스권역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하단 자리대가 거의 한 5,000원 정도대에서 상단 자리대는 한 7,000원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8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약 한 4%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매수를 하실 때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할 거다라고 좀 정해놓으신 부분들은 있으세요?
한 7천 원 정도. 7,000원 정도에 예. 우선적으로는 분할로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5,800원대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올 건데 나오게 된다라면 한 6,500원, 6,400원, 6,500원이 1차 저항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6,400원, 6,500원 자리대에서 절반 정도를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7,000원대까지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봐야 되는데 그 자리대는 좀 5,0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6,400원, 6,500원, 2차가 7,000원 이렇게 좀 잡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자세하게 가격 전략을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오늘 미니 강의 대신에 조금 더 특별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탐방 노트, 이름하여 탐방 노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는데 네. 혹시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직접 탐방한 기업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 같은 건가요? 자료는 많은데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4일 날 제가 3개 기업을 좀 탐방을 갑니다. 타 방송에서 탐방 노트 해가지고 좀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다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괜찮은 종목군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리포트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좀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4989로 탐방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은 아니고 500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500분에게 탐방 노트를 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탐방 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모두 다 신고가를 또 경신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샵 4989번으로 탐방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0분께 직접 또 이 탐방 노트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탐방이라고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발품 팔아서 기업을 찾아가신 다음에 또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놓은 노트라고 하니까요. 정말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탐방 두 글자 지금부터 방송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많은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JNK 히터에 매수는 얼마에 하셨어요? 아우 너무 많이 빠졌어요. 7,200원. 7,200원에 비중은요? 예, 비중은 물타기가 25%예요. 25%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까지도 또 많이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으실 예. 것 같아요. 예, 너무 걱정이 되네요. 네, 걱정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빨리 이성배 전문위원분 연결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JNK 히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목소리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들어가신 가격대가 이제 7,200원이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제 6,160원, 대략 한 매수가 대비 한 15%가량 이제 손실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관련한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수소 충전 이제 수소 테마로 이제 엮인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 충전소도 구축할 것이고 바이오가스 정제 사업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동사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실적에 대한 증가 추이도 굉장히 좋고 이 수소차라는 테마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일회성으로 떨어질 만한 테마가 아니고 제가 본들 계속해서 이거는 관련한 테마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좀 메가 트렌드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실 JNK 히터는 굉장히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이제 지난해 10월 말에는 이제 이 주가가 이제 2,500원대 가격대로 형성했었는데 이제 올해 1, 2월 달에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모두 이제 대폭 상승하게 되면서 1월 달에 이제 10,000원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대략 주가가 거의 한 4개월가량 만에 이제 300% 이상의 시세를 냈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종목에 대해서도 좀 너무 뒤늦게 들어간 셈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모멘텀이 따라 붙는다 하더라도 이 주가의 되돌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매수가를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다소 무리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손절가를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주봉상으로 전환해서 손절가를 사실 마지막 이제 지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제 주봉상 이제 26주선에서 한 번에 지지력은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5,800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뭐 비중 축소 혹은 이제 손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반등해서 주가가 이제 매수가 부근에 왔었을 때는 그 역시 정리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 JNK를 대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좀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JNK터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5,800원 잡아드렸고요. 혹시라도 너무 힘드시다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거나 우리 또 정재훈 전문위원의 탐방 노트도 또 저희가 또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혹시라도 또 필요하시다면은 샵 4989번으로 탐방이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료를 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1948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오셨어요. 6,710원에 50%. 비중을 절반이나 싣고 계시는데 지금 너무나도 큰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한번 쭉 빠진 다음부터는 지금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정재현 전문위원님. 네. 좋은 사람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왜 샀을까요? 이거 그때 네. 한참 개성공단 관련주로 대북 이슈인 종목인데요. 참 이게 기업은 좋은 사람들인데 나쁜 기업인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네. 보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 건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좀 기록을 했었어요. 턴어라운드 기록을 했었고 대북 쪽에 있어서 개성공단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올해 초에 좋은 사람들에 있어서 탐방을 좀 갔었습니다. 탐방을 갔었었는데 일단 그 갔던 부분들이 뭐 개성공단 관련해서 입주 기업들이 어떠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갔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적대적 M&A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무난하게 다 합의를 좀 이뤄냈다라는 그런 공시도 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대북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던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준비를 해 나간다면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마 요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에 있어서 이 중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대북 관련주들은 한 번쯤에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61선 부분대예요. 한 5,700원에서 5,800원? 이 자리대까지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비중을 50%이시니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테마성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기업에 대한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절반 정도는 5,700원대에서 5,800원대에 절반 정도는 매도, 절반 이상은 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 위로, 매수가 부분까지 오게 된다면 싹 다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금 열리게 될 텐데요. 그때 반등 나왔을 때 꼭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회복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나온다면은 꼭
매도 전부 다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그리고 5,700원에서 5,8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해 주셨으니까요. 가격대까지 참고하셔가지고 꼭 비중 축소 전략으로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여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문자로 계속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347님의 종목이고요. 부강약품을 보내오셨어요. 22,200원에 14% 보유 중이신데 차트를 봤더니 너무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시청자님께서 뭐 이렇게 고가에서 이제 진입을 하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좀 이제 바닥권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가신 가격대가 이제 22,200원이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18,000원이면은 대략 한 10%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다음 또 이제 옆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한을 넘어서서 좀 약세의 흐름이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최근 들어서 발표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제 YY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대략 한 70%가량 감소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굳이 이 모멘텀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회사 상장도 있고 뭐 신약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그다음 이제 부강약품의 지분이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이제 올해 뭐 FDA에 뭐 시판 허가를 낼 계획이다라는 분명 모멘텀도 있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가가 좀 반영하기보다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면서 신저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인 이제 상승 반전이나 이제 뭐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대량 거래량이 한 차례 실리기도 했었지만은 이게 뭐 바닥권을 좀 테스트하는, 좀 지지력을 행사하는 이런 거래량도 아닌 게 또 이제 최근 들어서 확인되고 있는 모습까지 놓고 봤었을 때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 14%의 비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손절 쪽으로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굳이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앞 가격대였던 이제 전저점 16,286원대를 굳이 이제 보러 갈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강약품에 대한 종목 상담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이제 뭐 추가적인 뭐 비중 확대보다도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강약품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한미회담 앞두고 경업주에 대해서 지금 아직 아파하고 계신 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경업주 들고 계신 분들 아직 상담 연락 안 주셨다면 지금 이 시간 통해서 풀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7644님의 종목입니다. 91,000원, 그리고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약수익 구간이신데 오늘 팔았어야 되나 아니면은 회담까지 들고 가야 되나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예, 이게 9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 입에서 대북 관련주들 좋게 나올 말이 없습니다. 대북주들을 일단 반등 신호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대북 관계가 언젠간 좋아지겠죠. 언젠간 좋아질 부분들인데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긴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현대그룹주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현대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길게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91,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신 걸 보니까 일단 요거 기술적인 반등,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노리면서 한번 차익을 좀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단권적인 뭐 한 12만 원대 중반, 그리고 하단 자리대가 약 한 7만 5천 원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 자리대는 약 한 10만 원대 초반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10만 원대 초반 한 10만 2천 원에서 10만 5천 원 그 자리대에서는 분할로 차익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녹십자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연결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녹십자셀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700원, 네. 15%.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네.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이성배 전문위원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혹시 녹십자세를 좀 담으셨던 투자 포인트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그 전문가가 사라고. 아, 네네. 그래갖고 속상해서 전화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녹십자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분명 이제 실적은 이제 전년 대비 증가했던 이런 모습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부재한 이제 모멘텀이 부재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들어가신 가격대가 이제 53,700원대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놓고 봤었을 때 대략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바닥권을 길게 좀 이제 다진 이후에 이 상승 전환에 좀 시도를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그 뭐 다른 분께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 전환에 대한 시도가 이제 뭐 이어지기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역배열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뭐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주가가 조금 더 길게 놓고 봤었을 때 분명 이제 11월 달부터 굉장히 길게 박스권에 갇혀있던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46,000원에서 48,000원에서 뭐 59,000원대 긴 시간을 횡보했지만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긴 시간을 횡보했던 이 주가의 흐름이 지금 주봉상에서도 좀 역배열로 좀 하방으로 굳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녹십자셀 역시 마찬가지로 좀 되도록 비중 확대보다도 손절을 먼저 우선순위로 염두를 하시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권이었던 이 박스 하단을 손절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우리가 굳이 뭐 길게 손절을 잡을 필요 없이 이 46,600원이라는 가격대를 48,600원입니다. 48,600원을 이탈할 시에는 뭐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8,6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비중 축소하시거나 손절하는 의견 드렸는데요. 좀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48,000원 되면은 이제 매수하라고요? 네, 제가 가격대를 보니까 잘못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48,000원보다도 이 46,600원으로 정정을 해드리고요. 이 가격대를 이탈할 시에는 좀 비중 축소나 손절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예. 46,600원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가진 않고요. 저 가격에서. 일단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나요, 전문위원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녹십자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추가적인 거래량이라든가 기술적인 이 상승 반전의 시도도 지금 하기 어렵고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도 이 가격대가 이 51,000원 그다음에 이제 52,000원 또 이제 더 나가서는 51,000원대와 이 52,000원대의 가격대가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완전하게 안착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들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시는 53,700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격대에서 조금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반등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손절이 어려우실 거라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손절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일단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좀 주가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또 저희가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분들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도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현대상선이요. 현대상선이요. 매수가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5,200원이요. 비중은요? 20%요. 20%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지금 대북주, 경협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정재현 전문위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5,2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작년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작년 초에 하셨어요? 말에 하셨어요?
5월 정도에 한 것 같아요. 5월 달 정도에? 네네. 그러면 5월 달 정도면 5,200원짜리 때면 수익이 좀 나다가 빠진 건가요? 네. 그럼 왜 매도를 안 하셨어요? 저는 한 7, 8천 원까지 생각했거든요. 7, 8천 원까지? 예. 그렇게 될 만한 주식으로 보이셨나 봐요? 예, 그때 당시 그 네. 정도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면 네.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알고 계세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뭘 어떤 걸 하셨어요? 적자회사라는 거. 그죠? 네. 3년 연속 적자예요, 어머니. 아, 근데 그거를 음. 예,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자, 일단 어머니, 네. 그 어머님이 사고 팔고 하는 건 어머니 돈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어머니 돈인데 뭐 누가 추천을 해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산다라면 네. 어머님이 그걸 확인을 하고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요. 현대상선은 일단 4년 연속 적자예요. 네. 4년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지금 유보율도 그렇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사채 발행을 하던 유증을 찍던 뭐라든 할 거예요, 이 기업. 아,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 권역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중바닥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추가 매수하지도 마시고 추가 매수할 돈 있으면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4,000원대까지는 4,400원, 4,500원대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 4,100원, 4,200원 정도 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아시겠죠, 어머니? 아, 오늘 통화하기 힘드시더라고요. 통화하기 당연히 힘들겠죠. 네. 당연히 힘들겠죠, 어머니. 네. 그죠? 근데 일단은 열심히 전화하시면 네네. 될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주식을 살 때는 꼭 그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해서요. 반등 나올 때 하세요. 반등 나올 때. 많이 빠져 있을 때 하는 것보다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 더 상승할 거예요. 네. 더 상승을 하게 되면 현대상성도 좀 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실을 더 축소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매수까지 가기는 힘들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힘들어 보여요. 아, 네. 아시겠죠,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전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순서대로 저희가 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티웨이홀딩스 2555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3,160원에 60% 담고 계십니다.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또 손실을 또 많이 보고 계세요. 이성배 전문위원님. 네. TVL 네. 역시 손실입니다. 네, 굉장히 오늘.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네, 지금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비중이 60%나 된다라는 게 이 상담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TV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적자가 지속되는 부분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실적이 악화된 부분도 있지만은 이 업황을 놓고 이 LCC 업황에 대해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과거에는 분명히 이 LCC에 대한 이 테마로도 한번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 가격 경쟁에 대한 심화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항공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항공 운송에 대한 면허를 이제 계속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TV홀딩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에서 그렇게 크게 상승 모멘텀을 찾거나 우리가 TV홀딩스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이슈를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은 실적대로 악화가 되고 있고, 이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부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약세도 그렇게 강한 상승도 아닌 굉장히 긴 시간 바닥권을 기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답답함의 비중을 점차 이제 확대하신 이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TV홀딩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승 모멘텀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강한 상승 반전은 굉장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주가대로 이제 조정폭이 뭐 7,200원이었던 가격대가 이제 2,000원까지 조정폭도 어느 정도 나왔고 이 바닥권을 굉장히 좀 긴 시간 횡보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 만약에 반전이 안착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고생했던 만큼 이 상승 랠리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차트상의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격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2,600원대의 가격대를 안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님께서는 3,160원 그러면은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160원대, 2,600원대의 가격에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 쉽게 뚫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해서 2,600원대의 가격이 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비중 축소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한 차례 비중을 좀 축소하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인 손절은 뭐 그렇게 크게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가격 저장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2,200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티웨이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SCD 3862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1,710원, 비중 20% 보유하고 계세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미세먼지 수혜주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전망 어떤가요? 이제 일단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 실적은 꾸준하게 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 공기청정기의 판매 대수가 좀 늘어났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SCD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적자 기업은 아니고 주당 자산 가치가 뭐 2,000원 정도대란 말이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들은 일단은 슈퍼개미가 여기 13.83%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네요. 총 주식수 대비해서 보게 되면 약 한 500만 주 정도 유통 물량이 좀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좀 터졌어요. 2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난 이후에 지금 흐름들이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박스권적의 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1,710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게 되면 한 1,500원짜리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만 보게 되면 약 한 1,950원에서 2,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적인 목표가는 약 한 2,200원, 2,300원 정도 목표가를 놓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자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 건데요. 포스코 케미컬 보겠습니다. 0858님 종목 보겠습니다. 매수가 65,000원, 비중 30% 담고 계세요. 많이 내려와 있어요. 6만 원이 이탈되면서 마감이 됐는데 외국인 순매도 종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수급 봤더니 잘라야 될까요, 전문위원님? 네, 사실 종목을 볼 때 뭐 굳이 외국인이 사봤다고 또 이제 기관들이 담았다고 뭐 이렇게 뭐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좀 뭐 실망하거나 뭐 굳이 이럴 기준으로 놓고 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약세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뭐 사명 변경하고 또 있고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 자체가 조금 변화를 꿈꾸는 이런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앞고점이었던 이 8만 원대는 이제 상승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고 이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고 하단으로는 이제 54,000원대를 좀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4,000원대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가격대가 떨어지고 또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제 뭐 긍정적인 이슈도 뭐 사실 아직까지 부재한 부분도 있고 뭐 수급적인 뭐 굳이 외인이 샀다고 뭐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역시도 수급에 대한 뒷받침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역시 좀 비중 확대보다도 가격대를 이제 54,000원대에서 한번 54,000원대까지 이제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뭐 비중을 차례 확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매수가를 낮춰서 좀 나오시는 전략을 일단 먼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이성배 전문위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0166님께서는 궁금하신 점을 직접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2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어떤가요?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잡으신 것 같거든요. 예, 뭐 2만 원이 목표가인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얼마에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당자산 가치 한 19,000원대 좀 되고 있고 실적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이 기업도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2만 원짜리대를 좀 보는 것보다는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 16,000원대 중반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61선하고 121선 자리대 있을 거예요. 이 자리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보고 난 다음에 이 자리대를 안착해야 그 위에가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정고점 자리대거든요. 일단 저 자리를 안착을 해야지만 2만 원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만 원을 먼저 보지 마시고 16,500원에서 17,500원 요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착을 했을 때 2만 원의 목표가를 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나 뭐 이런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만 보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6,500원이나 17,500원 요걸 1차적인 목표가로 놓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까지 저희 상담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도 해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요, 저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특히나 잠시 후에 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재훈 전문위원의 탐방 노트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직접 탐방 노트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탐방 노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4989번으로 탐방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0분께 아주 푸짐하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4989번으로 빠르게 탐방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 잠시 뒤 10시 30분부터는 또 무료 방송을 연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샘플러스 입력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왼쪽 상단 보시면은 전문가 방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문가 방송 메뉴 클릭하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얼굴이 나와 있는 그 배너가 있을 텐데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얼굴 방송 클릭하시면 방송 보기로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잠시 뒤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 많은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02-3135-2664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연락 문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4번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다음으로는 두 분의 종목 시크릿 추천 시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코너는 전문위원분들이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종목 추천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바로 종목명이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코너명이 종목 시크릿 추천주인 것처럼 샵 4989번으로 저희가 일단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만 제공을 해드리면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샵 4989번으로 배트맨이라고 호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위원분들께서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중국 합작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가 21선 이평선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의 종목인데 일단은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단서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가가 13,500원이죠? 다 보이네요. 13,500원. 제가 맞추려고 했는데 또 벌써 맞추셨네요. 일단은 가격대는 약간은 들통이 났어요, 전문위원님. 네네. 일단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근데 사실 이 가격대에 있는 뭐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가격대만 놓고 이게 찾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힌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힌트는 지금 뭐 화면 자막에도 나오다시피
이제 뭐 연내 제주도 완공 예정인 이 복합 리조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두 번째 힌트로는 이 사업 규모만 놓고 봤었을 때 이 규모가 이제 1조 5천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기대감도 큰 모멘텀이 살아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이 사업 다각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 화면에는 없지만은 네 번째 힌트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이 베스트 트레이딩맨, 이 배트맨을 1부부터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을 살짝 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 중에서도 장중 9% 이상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 마감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한 6%가량 이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상승에 대한 이 랠리는 내일도 좀 탄력적인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놓고 보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단서네요. 일부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성배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종목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내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일단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네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마구 누르고 계실 것 같은데 내일 당시 시작과 동시에 매수를 한다면 그럼 약간 수익이 가능할까요? 네, 뭐 어렵지 않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당연히 뭐 손절가도 준수를 해야겠지만은 이제 지금은 뭐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은 뭐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접근을 해봐도 될 만한 종목. 너무 좋네요. 이런 게 바로 생방송이죠. 네, 바로 맞습니다. 내일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지금 타시크릿 추천주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오늘 종목 공개해드리고요. 혹시라도 문자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이성배 전문위원의 출연일에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종목 공개할 건데요. 오늘은 참 스페셜하게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탐정 노트도 그렇고 탐방 노트죠. 탐방 노트도 그렇고 네. 오늘 종목도 그냥 공개를 하신다면서요. 네, 시원하게. 네, 일단 그냥 보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막 주세요, 빨리.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보겠습니다. 간질환 치료 전문 회사로 변신을 시도 중이다. 네. 오, 그렇다면은 지금 바이오 중인가요? 예,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암학회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5월달, 6월달 계속 이슈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해갖고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뭐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되어진 종목군들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3일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금일 같은 경우는 8%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이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람콜이라는 이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을 연내에 한국을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에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게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FDA의 승인 제품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미국 쪽에서도 FDA 임상에 대한 EB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 이게 지금 국내의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몇 개의 기업이 없습니다. 유한양행이라든가 한미약품, LG화학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이 메리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있어서의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규모가 약 2020년도 중반 정도면은 20조 원 이상으로 상당히 좀 큰 시장으로 형성이 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상 3상에 있어서 보게 된다면 연내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내년 정도면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과거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을 좀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다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2018년도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웬만한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자리대를 하회해주는, 이 하회에서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지금 3일제약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정배열권역으로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거래량도 다시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아 보이고요. 결국은 이 4만 원짜리대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4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일제약 정재원 전문위원의 추천주인데요. 오늘 굉장히 자신 있으셨나 봐요. 왜냐면은 저희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인데 네. 최초로 지금 종목명을 공개를 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죠? 제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저 보면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아, 무슨 제약. 이게 저기 지금 하시는 분이 이게 잘 흐리게 가리질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개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대신에 이 탐방노트가 좀 되게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거든요. 탐방노트가 상당히 좀 유용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 탐방노트의 인기가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제에 다시 복귀를 한 만큼 좋은 선물이 좀 되지 않을까.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얘가 웬 쓰잘데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봤던 시청자분들이라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저거 샵 4989 보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탐방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남자 컨셉이시네요. 탐방 노트도 500분께 써드리고 탑시크릿 추천 시간에 최초로 종목명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3일제약, 오늘 정재원 전문위원의 추천주니까요. 주의 깊게 보시고 매수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매매 전략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정재원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정재원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삼익 THK 그리고 ICD가 나와 있네요.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마이너스 0.64%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는데요. 두 가지 종목 다 편입된 지 지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CD는 1%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한번 AS를 좀 해볼게요. 일단 삼익 THK부터 좀 볼게요.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겠죠, 전문위원님? 네, 일단은 들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 많이 받는다라면 14,000원대 초반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다시 충분히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증설 모멘텀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는 기업입니다. 지금 누차 말씀드리죠. 단타 치는 거 아니다.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4,000원대까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더 사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거. 수급적인 부분들은 기관 애들이 이게 문제예요. 맨날 조금 올랐다 싶으면 다 때립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은 그다지 좀 좋지가 않고 외국인 쪽도 그다지 좀 좋지가 않네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다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조정시는 매수 다시 해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10,000원대 팔 주식이 아니라 20,000원대 이상에서 팔아야 될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보유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익 THK 일단은 14,000원대까지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더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이상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ICD 종목은 어떨까요? 일단 계속 보유 의견이겠죠? ICD 같은 경우는요. 놀랐어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ICD는 제가 탐방을 다녀왔어요. 탐방을 다녀왔는데 일단 이 다른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일감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좀 더 풀어드리면
일본의 캐논의 도키사가 있어요. 증착기에 대한 부분들은 캐논사에서 도키사에서 독점을 하는데 이 ICD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에 들어갑니다. 도키사에. 그렇게 되면서 이 어느 정도 이 고객사나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다양화를 해놓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쪽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도키사 쪽에도 마찬가지로 일감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2년도까지가 피크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그렇다고 해서 올해 실적이 나오느냐? 올해 실적은 안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향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10,000원대에서 좀 박스권역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추가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그냥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2016년도, 2017년도 때 나왔던 16,000원대짜리 때는 한번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이클은 2016년도의 사이클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일주일 만에 나온 수익률이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편입 종목도 있습니다. 또 오늘 탐방 노트를 제공해 드리는 만큼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탐방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두 종목 다 조금 더 기대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AS를 주셨거든요. 결과가 증명을 해주겠죠, 전문위원님? 그렇다고 봐야죠. 약간 지금 부끄러우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종목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저희 오늘 함께하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이성배 전문위원의 수익률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방송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